이거 명예훼손 되진 않겠죠? 그런 거 왜 아직까지 막 최저임금 못 받는 친구들. 자,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셔보았는데요. 제가 다니는 헤어샵의 헤어 디자이너 골드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수원역점 까이어에서 일하고 있는 골드쌤입니다. 또 오늘 탈색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네. 탈색 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탈색을 하면은 안에 있는 색소들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손상이 조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샴푸나 그런 거 하실 때 실리콘 없는 논실리콘 샴푸가 제일 좋고요. 물처럼 흐르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하시면은 탈색하고 나서 그 후에 염색할 때도 손상이 덜하고 더 부드러운 머릿결을 유지할 수 있죠. 탈색을 하고 나면은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염색을 했을 때 컬러가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이제 컬러가 금방 빠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덜 빠지게 해주시려면 샴푸가 두 가지 제가 추천해드리는데 pH 샴푸라고 pH 농도를 맞춰줘요, 밸런스를. 그래서 이제 컬러가 오래 가게끔 유지를 해주는 샴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보색 샴푸라고 탈색된 컬러의 노란기, 붉은기 같은 걸 잡아주는 샴푸가 있습니다. 보라색깔 샴푸. 그러면 혹시 그 pH 농도가 샴푸마다 써져 있어요, 거기? 아니요. 그럼 그 pH 샴푸가 전용으로 나온 게 있는데 중화를 시켜줘요. 모발을. 중성으로 맞춰줘요. 그럼 그렇다는 게 샴푸에 그냥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네, 산성 샴푸죠. 아, 샴푸에 적혀 있는 건 아니고 산성 샴푸가 따로 있어요. 산성 샴푸 제품이 그냥 따로 있는 거예요? 네네. 보통 미용실에서 구매하거나 아니면 미용 재료 상가 이런데 일반적으로 막 저런 올리브영이나 로스 같은 데에서는 아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좀 전문적인 샵에 가야 구매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럼. 전문적인 샵 아니면 이런 데 왜 미용 재료상이라고 네. 미용 재료 모아서 파는 데가 있어요. 고객님들한테 그렇게도 추천해드려요. 거기 가시면은 산성 샴푸 네. 있다고. 수원에도 있어요? 네. 아, 수원에도 있어요? 여기 옆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로데오리. 몰랐던 건데. 그러면 그냥 집에서 관리할 때 그냥 샴푸하고 뭐 그냥 트리트먼트 하면 그냥 끝이에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탈색을 하고 났을 때 노란기가 싫다 그러면 네. 샴푸를 보색 샴푸로 바꾸는 거죠. 보라색깔 샴푸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시면은 탈색 느낌 아닌 손상은 안 되는데 염색은 또 아니고 약간 실버 컬러로 유지를 할 수가 있는. 아, 그럼 샴푸 그 액체 자체가 아예 보라색으로 네. 짜여서 나와요, 그냥? 완전 보라색, 완전 보라색, 진짜 진한 보라색, 물감처럼. 아, 그러면 그걸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이 뒤에는 회색처럼 변하고 이렇게. 그냥 너무 회색 빛깔이 된다 싶으면은 그냥 중단해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쵸. 근데 너무 회색이 되진 않아요. 그게 연모제는 아니어서 또 컬러가 확 먹진 않아서. 아, 지금 탈색한 거 보면은 너무 노란 빛깔 도는 것 같아서. 고객님은 지금 노란 빛깔보다는 주황 빛깔이죠. 아, 주황 빛깔이 돌았어. 왜냐면 1회 탈색 하셨잖아요. 네. 1회 탈색은 원래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적색 멜라닌이 강해가지고 동양인은 처음에 한 번 빼면은 약간 오렌지, 레드 강하신 분도 있고. 아,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건 또? 네, 근데 서양이랑은 확연히 차이나요. 왜 미용실에 가면은 컬러 차트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레벨 분류해놓은 게. 근데 한쪽은 약간 붉은기가 많은 브라운이고 한쪽은 다 노래요. 약간 매트해 보이고 여기가 서양계 멜라닌. 동양인들은 다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탈색했을 때 보통 미용실 가서 애쉬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무조건 거의 2회. 2회에서 3회 정도. 그러면 그냥 뭐 한 달 거쳐서 그냥 한 달 거쳐서 한 번 이 정도는 괜찮은 거예요? 아니, 저번에 기사를 보니까 뭐 하루에 4번 해가지고 응, 그렇게. 머리가 녹은 사람 있다고 그래서. 그 녹은 거는 잘못된 시술을 한 거고 근데 하루에 그렇게 다 들어가는 게 좋은 건 아니어가지고 네. 왜냐면은 근데 한 달 뒤에는 뿌리가 자라잖아요. 그리고 여기 탈색해놓은 거 또 커트하실 거잖아요. 아, 아까워서 그냥? 아니 여기 뿌리를 다시 발라야 되니까. 근데 어차피 또 두 번째 할 때도 어차피 전체적으로 또 다 바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1회차잖아요. 아, 여기가 또 달라져서 색이? 네. 근데 뭐 그런 건 열처리랑 뭐랑 해서 바꿀 수는 있는데 컬러 정하시면은 티가 많이 나나? 네. 처음에 만약에 그 이번에 탈색 처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또 염색을 해야 되는 순서가 있어. 뭐 여러 번 시술하는 그 순서가 있다고요? 탈색물이 제가 잘 빠진다 그랬잖아요, 색깔이. 네.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주황빛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처음에 염색할 때 빨강을 만약에 입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다른 색을 할 때 빨강이 잘 안 빠져요. 레드 색상.
그래가지고 처음에 할 때는 보통 고객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애쉬 같은 걸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잖아요. 네. 밝은 컬러부터 맨 끝에 마지막이 적색 계열 염색, 뭐 와인색이나 레드 컬러. 만약에 염색 컬러를 여러 번 할 거면은 그런 순서대로 하셔라. 네. 왜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 긴 머리 그대로 있잖아요. 네. 그분들은 자주 바꾼단 말이에요. 빠지면 또 하고 빠지면 또 하고 하는데 빨강은 제발 나중에 하시라고. 왜냐면은 빨강을 넣어버리면 빼는데도 시술 과정이 있어서 아무리 클리닉을 한다 해도 손상은 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블루 계열 뭐 이런 건 앞전에 좀 하시고 마지막엔 레드 계열. 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탈색하고 나서 이제 눈썹도 탈색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불법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피부에 연모제가 닿는 거는 부작용도 심각하고 그동안 많은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용협회에서 눈썹을 염색하거나 탈색을 해달라고 하는 분들은 해주시면 안 된다라고 맨 위에서 요청이 내려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해드릴 수 없고 고객님한테 집에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이게 한 2, 3년 전에 제가 처음 들었어요. 협회에서 그 원장님들을 불러다가 이제 네. 교육을 시켜요. 이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으니 이거 주의하셔라. 근데 그 2년 전쯤에 손님 한 분이 이게 불법인 눈썹 탈색이나 염색을 불법인 걸 아시고 알면서 해달라고 하신 다음에 고소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기 때문에 헤어 디자이너 분들한테는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눈썹 탈색은 이거 양이 적잖아요. 눈썹 탈색용 그 제품이 있어요 혹시? 그게 눈썹 탈색용 제품은 없는데 아리따움에 가시면은 네. 헤어 블리치라고 브릿지 넣는 것처럼 그 양을 팔아요. 아 조그만한 거? 그러면은 그거를 쓸 만큼만 덜어서 1대1로 타시는 게 좋아요. 1대2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1대1로 타셔서 면봉으로 블리치랑 탈색제랑 산화제. 3개를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 사면 같이 타요. 아 다 들어있어요. 왜 염색약 타면 이거 타고 이거 아, 타고 네. 섞어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방치 시간은 머리는 만약에 20분, 25분 있는다 치면은 눈썹은 5분에서. 아 그냥 짧게만 해도 되네요. 왜냐면은 피부 쪽은 예민한 것도 예민한 건데 온도가 높기 때문에 금방 나와요. 왜 우리 뿌리 염색할 때 밝은 컬러는 나중에 바르거든요. 요런 거 빨리 나오듯이 피부 가까이는 좀 빨리 나오기 때문에. 열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네, 그래서 집에서 왜 염색하고 미용실에 이제 실패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네. 다 여기만 이렇게 노래요. 요런데 손 닿는 곳만 여기 먼저 발라가지고 열이 좀 강한 곳은 마지막에 바르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헤어 디자이너 인턴에 대해서 그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 이야기 좀 어떤지 이제 차근차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턴 때는 인턴 과정이 보통은 2년에서 3년? 좀 이제 큰 매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하는 것도 있고 본인 하는 만큼에 달렸긴 한데요. 아직까지 인턴분들 중에 퇴직금을 못 받고 퇴사하신 분들도 있고요. 보통 퇴직금을 교육비라고 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는 잘 않고 다 묻어서 가는 편이고 최저임금 못 맞추는데 심각하게 안 맞춰주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하는 일은 더 많고 아니면 이 친구가 일을 할 줄 모르니까 이 정도 줘도 마땅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를 계속 봐왔었습니다. 예전보다는 덜하긴 한데 심각한 곳은 교육비라고 치고 퇴직금을 이제 내가 여태 너 일하면서 알려줬다는 식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청을 가게 만든 일도 되게 많았고 네, 이슈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나 때는 너보다 더 심했다, 너보다 더 돈 못 벌었다, 나 때는 뭐 30만 원 받고 이랬다 이런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왜냐면은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임금도 오르는데 왜 미용인들 그 인턴들 월급은 들어오르는지 아니면은 겉으로는 올렸다고 하는데 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건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어린 친구들이 끌어갈 거잖아요, 미래는. 근데 그런 친구한테 나 때는 이랬으니까 넌 이 정도 해도 된다 이런 말은 전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거는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쵸? 다 공감하실 거예요.